네, 시장이 오늘은 내내 보합 건수 눈치를 보고 있네요. 시장 흐름 속에서 이슈 찾아서 또 앞으로의 전략까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나와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이제 바로 뭐 장기포트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네. ICD를 좀 AS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ICD 제가 지난주에 전화해보고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일단은 지난주에 아시는 대로 이제 원익 IPS가 이제 ICD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제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ICD가 지난주에 급락을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소송이 작년 중순에 제기된 소송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왜 나왔냐면은 지난주가 이제 첫 준비 기일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제 주가가 밀렸는데 이미 작년에 나온 겁니다. 작년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나온 걸 뭐 없다 치더라도 150억 정도면 지금 ICD가 얼마를 버는데 뭐 크게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제가 휴젤이라는 기업을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 얘기예요. 잠깐 들려드리면 2017년도 4월 13일 제가 차트를 보니까 그날이더라고요. 갑자기 휴젤이 이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뭐 보틀렉스를 막고 뭐 약물에 대한 중대한 이상 반응 보도가 나왔는데 그날 주가가 거의 하한가 근처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런 부분이 뭔지 이해도 잘 안 됐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날 절반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주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중간에 좀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기사들이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금감원에서 당장 이제 때려잡겠지만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예전에 이런 이슈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파악을 미리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그날 이후 뭐 계속 안정적인 자리 찾고 있고 지금도 오늘 좀 추가 상승해서 아마 원래 자리에 올라와서 아마 딱 보합권으로 왔을 것 같습니다. ICD 뭐 중간에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전화해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받은 내용을 기초로 장비 생산했다. 그래서 본인들 뭐 문제 없다. 그리고 적용된 기술력 부분도 굉장히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거 없을 것 같다. 뭐 차근차근 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다른 종목들 다 그대로 그냥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손실 종목이죠. SK 바이오팜인데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SK 바이오팜 제가 사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 매수 전략을 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SK바이오팜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그동안 좀 오래 쉬었었던 신규 종목을 다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쪽으로 오. 수익을 내서 같이 이제 손실을 수익으로 이제 커버링 해가면서 이 종목도 올라오면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은 다 그대로 좀 보유 관점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또 킵고잉이라고 또 해놓으셨는데 킵고잉입니다. 이슈도 킵고잉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종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지루해 하셨던 이슈 분석은 이제 다음 주부터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그게 될 거기 때문에 뭘 설명드릴까 주말 중에 지난주 고민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 우리 시청자님들 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시청자님들도 되게 많이 넣으셨잖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으신 분들 작년에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짜 궁금하신 게 뭘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첫 번째, 최근에 10년물 국채 수익률 때문에 시장이 휘청을 했는데 그 이유가 테이퍼링 혹은 뭐 금리 인상 때문인 것 같다. 혹시 예전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을까? 그때는 어땠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뭘 매수해야 되냐? 이 세 가지를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답변 드리면요. 첫 번째, 과거 테이퍼링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테이퍼링이란 거는 예전에 2013년도 5월 달쯤에 벤 버냉키 의장이죠. 전 의장님이신데 그분이 처음 이제 의회 증언을 하시면서 처음 나온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출구 전략이죠.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었던 2013년도 시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테이퍼링이 언급됐던 시기부터 1차 테이퍼링, 2차 테이퍼링 양적 완화 종료, 금리 인상 시작 시점까지 쭉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참고로 2014년 2월 달, 2014년 2월 달, 2015년 2월이죠. 2015년 2월 달부터 그 다음에 자넨 옐런 연준 의장님이 바로 이제 바통을 받으셨습니다. 보시는 대로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시장은 계속 올라왔고요.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잠깐 시장이 멈췄지만 그대로 시장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시기 이후에 우리나라 코스피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T로즈가 표시하는 게 테이퍼링이고요. QE 종료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인데 어쨌든 코스피도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쉬고 나서 이제 크게 한번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저 네모 박스가 큰 건데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다시 다우존스 차트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만 봤는데 금리 인상을 미국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진행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지수 계속 올랐습니다. 우리도 올랐고 미국도 올랐고 코스닥도 다 올랐기 때문에 너무 테이퍼링 그리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겁을 내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이퍼링 금리 인상은 결국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 반영이지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지수는 상승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전에 이제 비슷한 케이스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흐름과 맞면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이번 주 이제 FOMC 회의도 있다 보니까요. 네. 일단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음번 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 두 번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테이퍼링과 오히려 이제 이쪽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지셨으면 좋겠다. 사실 제 오늘 방송 목표가 그건데 그럼 두 번째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앞에서 차트 보신 대로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지수 포함해서 미국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럼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다음 차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한국 지수 두 개 위에는 코스피고 밑에는 코스닥 같이 이제 설명해도 되는 건데 보시면은 계속 올라왔는데 중간에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고 2020년도에는 뭐 급락을 했죠. 근데 잘 아시는 대로 2020년도에는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급락을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도 사실 봤을 때 그러면은 금리 인상 시기 중간에 지수가 꺾이는 시점이 있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시점이 그 금리 인상의 후유증 아닙니다. 이때 어떤 분이 등장하셨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등장하셨죠. 2017년 1월 달에 이제 대통령이 되셨고 본격적으로 중국의 멱살을 잡기 시작한 게 그렇죠. 2018년 3월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때문에 중국산 뭐 상품에 25% 과세를 부과하는 것 때문에 저 오른쪽에 조정이 나왔지 절대로 금리 인상의 후유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돌아와서 세 번째 질문. 그럼 어떤 걸 우리가 사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마지막 시장이 문제고. 괜찮다라는 걸 지금 전제로 깔고 말씀을 하시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뭐 중간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방금 어쨌든 요 시기는 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어쨌든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그럼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좀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왔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여러분들께 실적이 우수한 중소형주 위주로 항상 매수를 해보시라, 포트를 좀 넣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전체 포트 비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전체 포트의 30에서 50%는 삼성전자나 코덱스 레버리지를 세팅해 두시고요. 나머지 50%로 중소형주를 지금은 이제 열심히 세팅을 하시고 단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매수하셔야 된다는 전제죠. 그래서 일단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냐, 이건 굳이 뭐 원래 이제 저 같은 이제 분석가들 나와가지고 주식 말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여러분들께 바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기 포트 하나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던 일주일 3% 전략을 다음 주부터 이 시간에 월요일 날 두 개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매수 기다리셨던 분들 다음 주 방송 꼭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다음 주에 제가 준비 잘 할 테니까 다음 방송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분 다음 주 방송 예고에 오늘 전야제였는데요. 네. 다음 주 새로운 장기 포트와 단기 트레이딩 포트 기대를 걸면서 또 전략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